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라는 게 여러분이 뭔지 아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그냥 원하는 과목을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선생님들은 많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과목이나 여러 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대학처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오늘 조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은 1에서 9등급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냥 절대평가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고교학점제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모든 과목을 1에서 5등급과 A에서 2 두 개가 경기 나란히 기록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아닌 지금도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병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1에서 9등급과 A에서 E 이렇게가 병기되고 있는데 그게 요렇게 바뀌는 거니까 결국 바뀐 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뺀다면 똑같다. 요게 1에서 9등급이 됐던 게 1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 이것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마케팅이나 컬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라는 건 상대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등수라는 게 중요한 어떤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등수가 중요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점수는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의미가 작은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원래 제가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9등급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은 기존의, 즉 현재의 등급 체제고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바뀌면 이 그림에서 잠깐 보면 예전에 1등급과 거의 2등급까지 이제는 다 1등급이 되는 거니까 1등급이 엄청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예전에 2등급 여기 조금과 3등급과 4등급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한꺼번에 2등급이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4등급에서 절반 정도, 5등급 전체, 6등급에서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3등급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등급과 5등급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볼까요? 자, 예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2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서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갈 때 2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면 인서울 할 수 있어. 3등급이 넘어가면 내신이 주로 3등급이 넘어가면 인서울이 안 될 거야. 3등급이 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의 국립대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싹 바뀐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여기가 우리가 퍼센트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퍼센트가 돼 있으니까 이게 명수로 환산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제가 그냥 명수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학년을 100명짜리 학교, 좀 작은 학교라고 제가 아이고, 제가 100명짜리 학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00명짜리 학교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는 100명짜리 학교에서는 4명만 1등급이죠. 4명만 1등급이죠. 4%니까. 자, 그다음 7명이 2등급인데 즉 5명. 그러니까 5번째부터 11번째, 즉 5등에서 11등까지가 2등급이란 얘기고요. 3등급은 12등에서 23등, 4등급은 24에서 40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 1등급과 2등급에서 이 1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자,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이 엄청 늘었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5등에서 10등도 2등급이었고 11등도 2등급이었는데 얘네가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즉 5등에서 10등은 1등급으로 가고 이 11등은 2등급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1등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이 12등에서 23등까지는 다 2등급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자, 4등급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24에서 34등은 2등급으로 가고 35에서 40등은 3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에서 34등 얘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제가 이따가 입시 내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신 성적으로 즉 입시로 보면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걸로 가면 재수생들하고 안 싸워도 될 것 같고 특목 자사고랑도 안 싸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국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국대 또 그냥 뭐 건국대로 예를 들게요. 건국대로 예를 들면 내신 성적으로 가는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를 가려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 인기 학과에 비인기 학과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2등급이라고 볼게요. 또는 뭐 인기 학과는 뭐 1.8등급. 예, 요 정도. 그냥 2등급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일단 주요 과목이 2등급, 올 2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건국대 정도 목표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뭐 세특이 들어가든 뭐 수능 체제가 들어가든 이런 거 일단 빼고요. 아, 나는 내신이 기존에 올 2등급이면 한 건국대 정도 갈 수 있어. 물론 가끔 1등급이 좀 있으면 좀 더 건국대에서도 인기학과에 가겠지. 이 정도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올 2등급이라는 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뭐예요? 올 1등급이라는 이야기랑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0등까지가 2등급인데 이 10등까지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재는 올 2등급 맞으면 건대를 갔는데 이제 새로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뭐다? 올 1등급을 받아야 건국대 정도 가는 수준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올 2등급 받아야 건대를 가는 게 학교당 10명이었다고 치면 이제 공교 학점제에서는 10명이 1등급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얘는 아쉽지만 얘는 못 가겠지만 2등급의 대부분 학생까지는 다 1등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국대를 가는 애도 올 1등급, 성균관대를 가는 애도 올 1등급, 연대를 가는 애도 올 1등급.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올 1등급인데 어떤 애는 건대를 가야 되고 어떤 애는 서강대를 가야 되고 어떤 애는 연대를 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뭘로 구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더 잘 딸 수 있죠. 원래 4명만 1등급 주는 것을 10명까지 1등급을 주니까 1등급을 따기는 분명히 쉬워졌죠. 그래서 특목 자사고에 가서 1등급이 되기가 더 쉬워진 부분도 있고 특목 자사고에 가서 원래 4등급 나오는 학생도 2등급이 되긴 쉬워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등급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1등급이 되면 건국대 그 이상을 가는 거니까 어떤 애는 건국대 가는 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 말고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 11등 얘입니다. 얘는 원래 2등급이어서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애였는데 이제는 새로 바뀐 거에 2등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등급의 절반 정도, 4등급의 절반이 넘는 아이들까지 2등급입니다. 즉 11등부터 34등까지가 2등급이다 보니까 2등급은 대학에서 봤을 때 똑같은 2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100명짜리 학교에서 11등을 해서 2등급이 된 건지 아니면 저기 34등 정도 하는 애라서 2등급이 된 건지 대학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로 치면 옛날에 2등급인 애랑 옛날에 4등급인 애가 다 같이 2등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리해진 거고 얘는 유리해진 거죠. 다시 얘는 유리해진 거고 얘는 불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까? 현재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에서는 2등급 애가 다니면 공부 좀 하는 애가 다니는 거고 일반적인 학원에서는요. 3등급이 우리 학원에 제일 많고요. 4등급도 좀 우리 학원에 있죠. 물론 5등급도 있겠지만 보통 이 3, 4등급이 일반 학원에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걔네가 2등급이 되는 거니까 이 11등이 되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학원에 배우러 오는 거고 여기 되는 애가 혹시 얘한테 잡혀가지고 일리 미끄러지지 않도록 얘네가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학원이 그렇게 대형 학원이 아니고 우리 학원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애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는 어찌 됐든 간에 2등급이라는 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3등급이 된다라는 건 얘가 과거에 4등급이거나 아니면 6등급까지가 합해서 3등급이 되니까 이제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 일반고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얘는 아깝게 3등급이 된 건데 그죠?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된 건데 이 66등까지 즉 6등급까지가 3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3등급은 대학에서 봤을 때 얘가 35등 3등급이냐 66등 3등급이냐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3등급은 이제 대학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는 학생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국대뿐이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까지는 일단 2등급이 돼야 될 거예요. 또는 지방의 국립대 중에서 그럭저럭 그래도 망하지 않을 만한 국립대까지 갈래도 2등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4등급에서 절반 가까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래도 한 번이라도 대학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데를 가려면 2등급 안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중요하냐? 혹시 얘네한테 따라잡히면 얘네가 1, 2 가야 되거든. 얘네가 1, 2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의 목표는 뭐예요? 2등급에 안착하는 게 목표죠. 혹시 내가 학원 안 다니고 방심하다가 인강 본다고 까불다가 배우는 거는 아는데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할 거야? 내 거를 어떻게 만들 거야?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방심하다가 1, 2 가는 순간 걔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주요 과목에서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기까지 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쪽 과목이 뭐 서너 개 나온다. 그러면 그 학생은 내신은 그냥 버려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2 등급에 안착하도록 학원을 다니려고 할 거예요. 악착같이 다니려고 할 거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기존 현재는 얘네가 학원을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에요. 왜? 다닌다고 3등급 안 되거든요. 안 다닌다고 5등급한테 지지 않아요. 어차피 24등에서 40등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애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고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원을 안 다니면 1, 2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에 주목해야 되는 거고 우리 학원은 조금 그래도 잘 가르친다. 내신을 잘 나오게 한다. 우리 학원은 진짜 조금 우리 동네에선 잘한다. 그러면 얘 11등, 어쩌면 12등, 13등 이런 애들을 요쪽에 집어넣는 그런 반을 그런 어떤 커리를 잘 만들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계선 어딘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입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 우리가 A를 보통 30명에서 40명을 줍니다. 한 학교가 100명이라고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보통 40명 정도를 A를 주는데 뭐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 뭐 3, 40명을 A를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 40명의 A가 이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100명짜리 학교라면 이 3, 40명 중에서 10명만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10명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예, A 중에 상당수는 1등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이 24명이에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 34명이니까. 어쩌면 A는 1, 2등급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3등급이 되는 A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3등급이 되면 아깝게 3등급 된 게 아니라 이런 기존에 6등급 되는 애가 3등급이 되기 때문에 5등급이 대부분 3등급이 되기 때문에 A에서 3등급이 된다라는 건 내신으로 대학 갈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6명, 이 6명, 이 6%의 학생이 A에 들어 있을 거다 이거죠. 더군다나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또는 뭐 대구의 수성구나 뭐 부산의 해운대나 이런 데는 A가 40%가 넘거든요. 어떤 과목은 50%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등급이 늘어나는 거죠. 3등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신으로 대학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언제 느낀다? 예, 중학교 때 느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중학교 때 와, 씨, 우리 동네 A 엄청 많이 이루는데 와, 3등급이야? 2등급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입시를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